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막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업진흥원의 예창패, 초창패,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들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 사업들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업자를 아직 개설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예창패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면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나눠서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진흥원에 이제 사업자를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패, 그리고 사업자를 내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이제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도 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죠. 이런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미리 필요한지 점검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창패, 초창패,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정부의 R&D 지원 사업들, 디딤돌 과제 같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해마다 2월 말에서 3월에 이제 공고가 되고 접수가 되는데요. 이런 정부의 지원 사업들에 선정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전년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지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오늘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들 중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자를 개설하기 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패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들은 사업계획서 양식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PSST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P, problem, 문제인식입니다. 그리고 S, solution입니다. 실현 가능성 혹은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S, scale up. 그리고 T, 팀 구성. 이렇게 PSST 방식으로 사업계획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될지는 기본 틀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공란을 어떻게 채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업의 장점이란지 특징이란지 전략을 이 칸들 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적절히 안배해서 충분히 담아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는 내용들을 적는가?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어떻게 하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가? outstanding, 넛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무엇을 준비해서 사업계획서에 담아내야 할 것인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어차피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과나 진행 사항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건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화 계획, 그리고 네 번째는 팀 구성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포인트 4가지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서 인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닙니다. 창업 아이템에 적정한지, 그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잘 풀어내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본인의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창업 분야를 선택한 창업자일 경우에는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하려고 하는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인데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창업자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창업팀을 구성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프로젝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특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낼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업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면 그냥 자격증이 있음,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음 이렇게만 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스토리를 담아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이죠.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어떤 문제를 느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방식을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다. 자,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진흥원은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통업이라든지 수출입업이라든지 매장 관련 창업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엇이 좋아지는가, 그 좋아지는 개선 효과에 대해서 수요는 충분한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어떻게 돈이 벌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기술 창업의 핵심 요건인 기술적인 요소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 즉 돈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선정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기술을 적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불편함이다. 그래서 상용화하면 돈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은 그 분야의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 현황입니다. 내 제품은 혹은 내 서비스는 워낙 독창적이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르는 개인용 드론을 만든다. 이것을 최초로 사업화한다. 라고 하면 경쟁자로는 기존의 자동차 업계 현황이라도 뽑아야 됩니다. 경쟁자 현황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 분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업 유망성을 판단하는데 근거를 대지 못하는 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동일 유사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여러 개 뽑아서 그것들의 성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효능, 그리고 국산이냐 해외 제품이냐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 둬야 현황 파악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허 요소들까지 가미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충분히 심도 있게 비교해 준다면 금상첨화겠죠. 다음 세 번째, 사업화 계획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어차피 사업자 전 단계에 대한 심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들이 이상적이고 근사한 사업 계획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말로만 하는 계획, 이거는 이제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적을 때 계획이지만 실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 그리고 실행에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준비 현황입니다. 기술에 대한 준비 현황은 특허가 가장 유력하겠죠. 특허를 출원해서 보호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나는 특허를 출원했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서비스 이런 거는 이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다. 즉 돈을 받아서 처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 봤고 돈만 받으면 양산 타입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제품이나 MVP,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는 도면이나 화면 캡처, 사진 등을 보여줘서 이미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즉 영업,
수요처 확보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면 좋습니다. 아직 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다 나오면 이러이러하게 판매할 거예요 라고 추상적으로만 전달을 하면 심사위원들은 그것의 신뢰도를 높여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 단계, 예비 단계의 판매 계획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영업 준비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 그러니까 권역별로 총판은 어떻게 두고 대리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뭐 총판 계약 혹은 대리점 계약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렵죠. 그게 안 된다면 총판이나 대리점으로 계약이 가능한 협력업체들의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서 준비해서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돈만 주면 바로 계약하고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팀에 관한 부분입니다. 팀원 현황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그 심사 결과가 확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창업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업자 혼자서 모든 부분의 역량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팀원들의 합류를 통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줘야 됩니다. 아직 그 예비 창업 단계이기 때문에 팀원들은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반드시 합류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 단계에 참여 가능한 인력들을 중심으로 팀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정이 된 다음에 그 팀원이 합류 안 했다 그래서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입력할 때 팀원으로 1명 정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입력하는 팀원은 사업자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인데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는 팀원으로 반드시 모바일 플랫폼 개발한 경험이 있는 개발자가 포함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품을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는 제품 제조 전문가가 팀원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영업, 판매 전문가가 팀원으로 참여하면 좋겠죠. 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심사위원들이 이 또한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정하게 3명 내지 4명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팀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패에 선정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탈락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 요소,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아예 명시한 공고문에서 알려주는 가점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주최의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라든지 아니면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점을 부여받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업계획서 내용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담겨져 있다면 심사위원들에게 임팩트와 신뢰도를 함께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예창패 사업계획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심사위원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러니까 창업 성공 패키지에는 어떤 점들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장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